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우리 경제 바닥 헤매고 있습니다. 비대면 분야는 얘기가 좀 다르죠. 고용과 투자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이런 비대면 산업의 성장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훨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가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IT나 스마트 바이오 등 비대면 신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지원을 쏟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소비와 마케팅. 이제는 우리 일상에 아주 익숙해졌는데요. 그만큼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부는 어떤 부분을 신산업으로 선정을 했나요? 정부는 8대 비대면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해서 내년에 1조 6천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8대 분야 금융, 의료, 교육, 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 콘텐츠, 행정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면서 언택트 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집중 육성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지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중 원격 의료 부분에서는 화상 진료 장비 지원이 눈에 띕니다. 올해까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소와 화상 장비 5,000개소 지원을 마치고 내년에는 클리닉 수를 500개 더 늘려서 모두 1,000개의 클리닉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호흡기 클리닉이 코로나19와 같은 비말 전염병 창궐 시대의 음압시설과 동선분리 등 감염 예방 시설을 갖춘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시설에 사전 전화 상담 같은 시스템을 구비를 하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할 때만 예약제를 적용해 선별 진료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환자 안전 등에 대한 보안 장치도 마련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면 건강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좀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좀 마련이 됐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 취약계층 돌봄 시스템을 위해서 정부는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등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취약층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에 13만 명으로 확대를 한다는 방안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AI 스피커 등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료 체계가 아주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의료 부분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최근에 저희 고용브리핑 365에서도 드론 택시 시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물론이고 물건 배달에 사람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물류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만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배송을 허용을 하고 야간 순찰 로봇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실제로 정부는 외딴 섬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드론과 로봇의 협업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섬에서 앱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을 하면 육지에서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상품 최종 배송지까지는 자율주행차로 이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드론과 또 로봇 협업 상용화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최근에 보면 비대면 서비스 로봇, 이 관련된 기술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비대면 로봇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0건 안팎에 머물던 관련 특허 출원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해 이미 지난 9월까지 90건을 넘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요. 안내와 접객 로봇 기술이 절반을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물류와 배송 분야가 32.7%,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로봇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한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만큼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교육 분야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올해는 학교의 교육도 대면 교육이 원격 교육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대면 학습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기계를 다 갖추고 수업 듣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선도학교 1,200개 교에 교육용 태블릿 PC를 최대 24만 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런 격차는 사실 교육 쪽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 격차가 좀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저희도 재택근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지금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재택근무 여력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 대기업들은 순조롭게 적응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IT 인프라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잦아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16만 개의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관련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400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료, 교육,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이번 정부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에서 굉장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 분야가 좀 눈에 띕니다. 비대면,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기존보다 더 활성화시킨다는 건데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간 제약 없이 상담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 설계사, 그리고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를 통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AI까지 좀 확대하도록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출 상품을 선택을 해서 신청하는 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허용합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이 AI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도 굉장히 좀 간단한 단어입니다. 캠스터디를 골라봤는데요. 인터넷 캠코더와 공부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보통 시험 준비를 위한 스터디 그룹이 한 공간에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웹캠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캠스터디 참가자들 실제 모이지는 않는 건 당연하고요. 각자 이 PC의 웹캠이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한 이후에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서 상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학원도 도서관도 문을 닫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이 집공족들이 나름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캠스터디를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게시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캠을 켜놓고 각자 집에서 혼술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부법도 달라졌고 우리 산업의 미래상 역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놓여진 과제뿐 아니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이 대비를 위한 정책과 규제 개선부터 또 재원 마련까지 더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